유아 그리고 오늘 날짜 2024년 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6참골단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뭐 검계랑 흑운의 쪽 해가지고 인격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또 밥은 살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 5.5장이라서 또 사운드 더빙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적당히 읽어가면서 가봅시다. 6참골단. 이야, 이벤트 보너스 캐릭터 30% 증, 이벤트 기간 동안 편성시 획득량 증가, 뭐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일단 스토리만 보러 갑시다. 5.5-13 29의 뒷골목. T사 뒷골목 초입을 지나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미 차창 밖은 이전보다도 더욱 색채가 사라져 흐릿한 회색의 공간이 된 것만 같다. 함께 창밖을 내다보는 히스클리프의 미간이 찌푸러진다. 기어코 왔구만. 히스클리프가 잔뜩 인상을 구기면서 덜컹거리는 차창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희뿌옇고 흐린 바깥 세상과 검고 매캐한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는 공간. 히스클리프는 과거에 이런 곳을 누볐던 걸까? 아직도 잿빛으로 색이 바래는구려. 분명 S사에서 도망쳤던 정착지는 분명 S사에서 도망했던 정착지는 세피아빛으로 칠해져 있었던 것 같소만. T사의 색을 수거하는 장치가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여왕권에서 멀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색을 수거하는 장치라. 그런 것이었는가. 허면 이상과 퍼스트가 또 무언가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이자 황급히 대화를 돌리는 다른 수감자들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그 이상씨가 살았던 곳 거기랑 여기가 건물이 좀 달라 보인다 싶어서 그래, 그 이야기 하려고 했지. 이들과 지낸 시간도 슬슬 짧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일까? 로자 그레고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든 어려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모습이 제법 웃기다. 그건 말이오. 그리고 그걸 또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하니 이상도 내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진 않는 것 같다. 색을 수거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T사의 자세한 내막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긴 하지만 이때다 싶어갖고 벗이 궁금하다니까 대답해주려는 이상은 또 참을 수 없잖아. 완전 댕댕이 아니냐고. 지금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조금 미뤄두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서 고민에 빠져있는 히스클리프에게로 다가갔다. 시계 대가리, 아직도 워더링 하이츠 입고 갈 옷을 고민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야. 히스클리프는 속을 들킨 듯이 펄쩍 뛰면서 말했다. 아니, 내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옛날 생각나고 그런 게 더 커서. 그러고 보니 히스클리프는 뒷골목에서 한동안 생활했다고 했었나? 무슨 조직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저번에 베르길리우스는 굳이 T사로 지킹하지 않고 뒷골목으로 경유한 이유가 회사의 지시 때문이라고도 했고, 그러면 이번에 히스클리프가 활동했던 뒷골목 자체에 볼 일이 있는 건가? 황금가지가 거기 있다던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뒷골목에 굴러다니는 썩은 나뭇가지 수준이었다면 저희가 이런 개고생을 하겠어요? 그건 그렇지. 근데 이스이스야, 좀 말이 심하지 않니? 애초에 그 여러 의미로 대단한 저택에 이런 뒷골목에 붙어있을 리 없잖아. 골목을 기어다니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과 그들에게는 아득한 격의 차이가 있어서 말이야. 나를 초대했다는 건 이번 황금가지는 그 저택에 있는 둥지에 있을 게 뻔하겠지. 맞지? 맞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T사 둥지로 향할 것입니다. 히스클리프가 목소리를 낮게 웅얼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섞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최종이든 시작이든 간에 뭘 해보려면 거기서 걸리적거리고 있는 놈들부터 집어치워야겠군. 반 정도 맞는 소리로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중얼거리는 히스클리프의 눈과 목소리가 일순간 커졌다. 예고 없이 뭐라는 건 띠띠빵빵이나 너나 다르질 않나? 어떻게? 예고의 필요성을 느끼진 않아서 말이지. 아무튼
밖에 보이는 놈들은 타겟이다. 타겟? 제거 대상이란 뜻인가?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아무튼 저 무리 속에 접촉해야 할 대상이 있다더군. 그 녀석을 찾아서 정보를 얻으면 된다. 관리자, 알아들었습니까? 신상도 모르는 타겟을 어찌 찾으라고쇼, 베르겔리우스 나리? 타겟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군요. 가면 알게 되겠지. 제게도 없는 정보를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단테. 그럼 전원 하차. 베르길리스의 대답에 석연치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왔으니까 어떤 방법이 분명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수감자들과 함께 버스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항쟁.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옷을 나풀거리며 칼자루를 쥐고 싸우는 무리들이었다. 한쪽은 조금 시끄럽게, 한쪽은 열쇠에 놓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겁고 탁한 모습이었다. 대체 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 걸까? 여긴 그쪽으로 됩니다. 내가 알아서 잡는다. 너는 네 몸뚱아리 단돌이나 잘하고 있어. 난장판이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난폭한 패싸움의 모습이었다. 검은 옷자락을 벌럭이며 칼날을 부딪히는 살벌한 모습이 불과 3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 저건 흑운회인가요? 흑운회 기억에 있다. 분명 인격들 중에도 있었다. 인격패와 아카시라고 쓰여있는 걸 본 적도 있었고, 약간 흑백 배경이네. 이거 사극 느낌 아닌데? 건물이 또 중세 느낌인 쪽인데 오히려 동양풍보다. 엄지라는 거대 조직 밑에서 일하는 머릿수가 많은 하위 조직이었지. 인격들도 비슷한 옷차림을 했던 것 같다. 맞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지? 뭐 항쟁이겠지. 히스클리프는 당연하다는 듯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뒷골목에서 흔한 일이잖아. 또 잘 있으니 자기들 영역이니 하며 실랑이인 거겠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로군. 힘으로 위세를 높이며 약한 자들의 고열을 빠는 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 정도의 차이지. 조직이라면 대부분 비슷하니까. 이를테면 그래, 저런 놈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 히스클리프는 들고 있는 방망이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엔 흑은혜와 똑같은 복장을 한 자가 이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당신들, 10명도 넘는 것들이 보여서 맞다 안 내려? 한판 벌여보자는 거냐? 어이, 일단 과격한 행동은 피하지. 자극해봐야 좋을 거 없지 않나? 오티스가 방망이를 지켜든 히스클리프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히스클리프는 별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결말이 뻔히 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저자와 결국 싸워야만 하는 건가요? 뻔하지 뭐. 항쟁을 하고 있던 놈들이니 당연히 여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거고, 그러는 와중 제3자들이 지나갈 모양새니 통행세를 달라고 하겠지. 잘 알고 있네. 그은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당연한 듯 말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왔었다. 멍청한 거 싶다가도 이런 일만 되면 꼭 탐정같이 청소 뉴스인 게 신기하다니까요. 봤지? 같은 느낌으로 뒤를 쳐다보며 어깨 으쓱하는 히스클리프에게 이스마일이 중얼거리듯 응수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주지. 동행세 1인당 50만원. 50만원? 어디 하나 둘 열셋에 저 뒤에 버스도 너희들이 타고 온 거겠지. 운전수도 있을 거고. 포함해서 내놔라. 괜히 안쪽까지 뒤지다가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안에 더 있는 만큼 내놔. 탄테 들었어? 완전 터무니없는 액수를 벌었는데? 그런 편인 거지? 뭐 얼마가 되었든 돈으로 협상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스마일이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줬다. 자, 잠깐 저 뒤에. 그때 돈키호테가 어딘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쓰러진 자가 있어. 저자를 도와야만 하지 않겠는가?
확실히 난잡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들 사이에선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슬쩍슬쩍 보인다. 야, 정의놀이 작자 그랬지. 조직하고 조직끼리 싸웠는데 누가 편을 들어? 동의한다. 또 난전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저자를 구해야 할 명분도 지시도 없다. 하지만 저렇게 무력하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예전에 돈키호테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던 몸이 먼저 튀어나갔겠지만 베르길리우스 다리가 존나 무섭소. 어렸던 일이 하도 화려한 바람에 이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4장에서도 저질렀고 5장에서는 얘가 저지르진 않았죠. 5장은 비교적. 근데 5.5는 거의 얘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땐 돈키가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아니, 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오! 드디어 저스티스에 눈을 뜬 것이오, 관리장만. 관리자 날이지 얘는. 뭐? 관리자님? 이해한 것처럼 끄덕여놓고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아니, 도의적인 뜻이 아니고, 베르길리우스가 말한 대로 회사가 이곳 소요 사태에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걸 노렸다면 분명 이 안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겠지. 여태껏 싸움 속에 던져놨을 땐 항상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네에게 정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항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호, 훌륭하십니다 관리자님. 이 오티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평소엔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저 간신배를 어쩌면 좋을꼬. 듣고 있자니 그네를 지나가는 똥개 취급하는 모양새. 저걸 부활이 많이 하는 건 그래 니놈들. 검계와 관련이 있군. 협상할 생각은 없었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소리가 상대 허리춤에서부터 뽑아져 올라졌다. 합리적인 숫과 선택 반드시 승리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총원 전투 준비.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지. 우리 가는 길에는 언제나 와장창이 존재한다. 허접 러쉬가 갑자기 허접이라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네. 허접, 별것도 없이 배짱만 도둑했군. 수감자들이 전투를 끝내고 몸을 추스리려는 분위기에서 돈키호테가 쓰러진 사람을 향해 총알같이 튀어나갔다. 이보게, 맥을. 오, 맥을 이마에 대고 재다니. 그럴 수도 있군요.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수감자들이 하나둘 쓰러진 자의 앞에 모인다. 위아래 모두 새까만 복장인 건 그네랑 다를 바가 없었지만 무기나 복장의 방식이 미묘하게 다른 게 보였다. 검계라고 했었나? 주변을 둘러보니 차이가 더욱 자세하게 보인다. 다른 쓰러진 자의 맥을 짚는 돈키호테의 고개가 슬픈 분위기로 가로젓는 것까지도. 관리자님, 전투 중 몇몇 흑은의 조직원을 신문했으나 듣기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남지 않은 건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산자는 이제밖에 없는 것 같네. 우선 버스에 옮겨 응급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최선일 것 같네. 달리 응급처치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시계를 돌려줄 수도 없으니까. 메르소, 이 사람을 버스로 옮겨줘.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사 상태의 검계 조직원을 데리고 버스로 돌아가기로 했다. 짐짝을 또 달고 왔군. 베르길리우스는 언짢은 듯한 말투로 말했다. 관리자, 허가되지 않는 손님을 드리는 게 당연해진 겁니까? 방법이 없었어. 일단 살려야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을 우선 구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파우스트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계속 주의는 하십시오, 단테.
무언가를 더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한숨만 한 번 쉴 뿐 더 이야기를 이어가진 않았다. 보리는 관리자 나리가 옳은 처사를 했다고 생각하네. 고마워. 불편한 분위기가 버스 안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즈음 뒷문 쪽에서 이상이 천천히 다가왔다. 조치는 전부 끝내었어. 이제. 그리고 말하기도 무섭게. 이건 여자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는 게 나으려나?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문제의 그자가 깨어났다. 검을 다루는 개, 상소리 했고 정신을 잃은 자를 버스에 태웠다. 베르길리스에게 한 소리 듣긴 했지만 이 방식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마침 그자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돌아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포즈가 야무치니? 여긴 안. 여기는 버스 안이에요. 저희는 태도. 눈을 뜬 검기 조직원은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펄쩍 뛰더니 자기 옆에 놓여있던 검을 붙잡고 금방이라도 검을 뽑을 준비를 하였다. 이놈들은 누구냐? 누구네? 아니라고. 너무 생목으로 나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왜 그들이 쓰는 무기가 흡사한 것을.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죽일까? 로슈 안 된다. 다메요.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난다. 하나는 대화를 주고받잖아 쓸데없이 이야기를 길게 느리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밥벌어지들의 쓰레기 같은 날 붙여 나의 검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분을 참을 필요가 있나 시계? 참아야지. 안 그럼 일이 촌내 꼬인다니까. 제발 참아줘 로슈야. 로슈는 종종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듣는 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세히 보니 다르군. 복장도 전혀 다른 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특히 자네는 누구지? 요란한 시계를 달고 있군. 째깍거리는 게 전부인가? 그는 우리의 관리자요. 그대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오. 익숙한 내용이 묻어있는 말투로군. 내가 전전해오던 구역에서도 나의 말투와 흡사한 진우를 많이 보진 못했다만. 말투는 그렇지. 하지만 선택하는 단어의 면면에 익숙함이 보여. 19구 S사 출신인가? 도망했으나 출신은 그러하오. 그런가? 도망이라. 고향 사람들은 늘 처지가 같군. 그녀는 모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인지 경계하던 태도를 풀고 근처의 의자에 걸터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의 이름은 이상이라 하오. 그대의 상처를 치료했지. 귀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행동이 볼품없었군. 미안하네. 앵두라고 불러주시게. 검을 다루는 개의 살수를 맡고 있어. 검개라는 뜻 자체가 검을 다루는 개의 줄임말이야? 그건 또 몰랐네. 단테, 이번엔 이상씨가 이야기를 잘 풀어줄 것 같은데? 지켜만 봐도 될 것 같은걸? 로자의 속닥거림에 끄덕이며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19구 S사에서 도망간 자라면 우리를 알고 있겠지. 저작거리의 소문에 발진하느나 대강은 그대들은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히 돌아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찌 도망인의 처지라고 말한 것인가. 사정을 말하자면 길 것이고 그저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만 했노라고 말할 수밖에. 수상한 사정을 읊는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앵두란 자는 지친 눈으로 우리의 행색을 한 차례 훑는 것 같았다. 하긴 그들 전부를 해치운 자라면 어느 정도 실력자일 테지. 우리 우두머리와 친구들의 수급은 그들 누구네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태다.
항쟁 수준이 아닌데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원한이라도 걸려있는 건가? 탐관오리가 넘쳐나고 민생이 어지러운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19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 그러나 S사, 이제는 살피뼈 농축산이 되어버린 그 날개 행보에 그저 무예를 단련하며 부인의 길을 가려는 우리 같은 자들이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지. 살피뼈 농축산이 뭔 소리지? 좀 옛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뭐 나중에 검색이라도 해보던가 아니면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각자 검색하십시오. 그러니 저를 미워한 우리 같은 중은 떠나는 선택지만 남았던 것이다. 맞지. 중이 싫으면 저리 떠나야지. S3 인초들의 고충은 여전하구려. 새로운 터전을 찾으려 떠난 길이었으나 떠날 곳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 이미 남의 영역이 된 곳에 발을 디디려 하니 당연히 우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우두머리가 가져온 초대장이라는 걸 통해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네. 다른 쪽에서 다리를 꼬고 이야기만 듣던 베르길리우스가 반응했다. 그러고 보면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베르길리우스가 깊게 반응했던 것 같기도 하다. 기억이 있다라는 말은 다소 어색하구려. 분명 그곳은 흑은의 손이 닿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도달한 곳이었지만 실상 그것도 싸움터였다는 이야기요. 분명 우리는 패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곳 T사의 골목에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 방식이 워낙 기묘하니 기억이 있다 정도로 답할 수밖에. 김사카도도! 두런두런 말하던 중에 그녀가 갑자기 눈이 확 켜진 채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두가 아직 빌딩에 용진 빌딩으로 가야 하네. 조심하시게. 그렇게 격정적으로 움직이면 봉한 상처가. 뭐야 죽었어? 혈액이 부족한데 압력은 높아졌으니 쇼크가 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기절한 것뿐입니다. 휴. 그래도 관리자님이 예상하신 대로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있긴 했군요. 용진 빌딩, 이곳에 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가? 들은 걸로만 생각해봤을 때 그다지 우리와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걸?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비상 앞에 칼 들고 설치는 검 사람들 엄청 많아. 매피 다치겠다. 승객들 출동. 흑운의 후속 인력들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어쩔 수 없네. 전원하차. 생각은 잠시만 밀어놓고 나머지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초대하진 않았던 자. 돌아온 버스에는 본 적도 없지만 어딘가 눈에 밟히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옷색이 파랗고 조금 다른 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떠오를 법한 인물이 몇몇 있었을 것만도 같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자를 왜 버스에 탑승시켰을까? 버스를 향해 달려들던 흑운의 조직원들을 소탕하고 버스로 돌아와 보니 클리어 팀이니? 처음 보는 자가 버스의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군 길잡이. 분명 돈이 되지 않은 손님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외부인에 한해서 라고 눈앞에 신분이 버젓이 쓰여 있지 않나. 어딘가에서 보았던 것 같은 익숙한 스타일의 의복, 그리고 가는 길 클리어라고 쓰여있는 것이 눈에 띈다. LCCB? LCC A다 관리자. 그 말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른쪽 팔뚝에 붉은 로고가 보인다. 애프터팀이구나. 이 사람 관리자님 말이 들리나요? 안 들려. 시기 태엽 소리를 번역하는 재능도 없다. 그렇게 멍청한 느낌으로 고개를 까딱이고 있는데 모르는 게 더 힘들겠군. 무슨 말을... 이스마일은 짜증이 난 듯 표정을 찌푸리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것만 같은 느낌으로 어깨침을 했다. 나는 클리어 부서 애프터팀 소속 일반 작전 이과 알파 팀장 카이만이다. 애프터팀을 보는 건 처음인데... 그야 우리가 개고생했던 걸 꿀떡하는 놈들이니 눈에 띌 리가. 말은 바로 하지. 길바닥 출신. 뭐?
애프터팀은 너희 같은 목숨 버리게들이 깽판 쳐놓은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없던 일이 될 수 있도록 수습하는 매우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 팀이지. 저희가 목숨 버리게라고 불리나 보죠? 그뿐일까 목숨 버리게 범퍼카 돈 먹는 복스 고기방패 얻어걸린 또라이 뭐 더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 같진 않군. 할 말 조곤조곤 다 하는 타입이구나. 이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는 계속 그따일 거냐? 특별히 고칠 이유가 없다면 고치지 않는다. 내 지론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황금가지를 해서 하는 게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에서 개같이 구르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반푼이에게는 더욱 고칠 필요가 없지. 그쯤하지 카이만 팀장. 뭐 욕짓거리를 하러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상부에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카이만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열더니 종이 하나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LCB T사 황금가지 탈환 작전 이전에 추가적인 임무를 하달합니다. 1. 해당 구역 근처에 발생한 뒤틀림을 제거 혹은 확보할 것. 2. 해당 위치에 있는 검은 비석 모노리스를 확보할 것. 모노리스는 또 뭐래? 뒤틀림 이미 뒤틀려 있다는 뜻인가요? 모른다. 이 추가 작전에 LCC가 관여있지 않고 혀갖고 있나? 모른다. 이 추가 작전은 LCC가 관여되어 있지 않지. 나는 그저 T사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전달 임무만을 받은 것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황금가지의 탈환뿐일 텐데 언제부터 우리가 심부름꾼 해결사 노릇을 주문받았지? 지금 주문받았군. 그리고 황금가지를 배달해오는 너희가 특별히 심부름꾼과 다를 바도 없지. 확실히 알겠네. 애프터팀이라는 곳은 성격 더러운 사람들만 가는 곳인가봐. 루자는 뻔히 보인다는 듯 두 달 됐다. 카이만은 수감자들의 그런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다 나를 향해 걸어왔다. 시계 관리자. 뭐라고 말하는지는 어차피 안 들리고 당신이나 당신 졸개들이나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아 친절히 설명을 몇 가지 해주겠어. 카이만은 마치 훈계라도 할 것처럼 한쪽 팔을 버스 좌석 위로 얹고 슬며시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말했다. LCB는 분명 황금가지를 가져오는 게 임무다. 그건 맞아. 부정할 수 없지. 하지만 림버스 컴퍼니라는 회사의 목적이 황금가지의 탈환이요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게 당장의 벌이수단이 되지도 않고. 그건 맞는 말이네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회사가 대체 무슨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뭐 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차고 넘치지. 지금 이 회사에 부족한 건 대외적인 입지와 명분이다. 명분? 림버스 컴퍼니는 그 명분을 뒤틀림에서 찾기로 정했었다. 뒤틀림이라는 현상이라는 게 아직 도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거든. 파스트가 언젠가 해주었던 설명이 떠오른다. 뒤틀림이 나타나게 된 건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했던가? 림버스 컴퍼니는 대외적으로 뒤틀림 현상 전문 처리 및 방역 또는 현상의 연구를 하는 집단으로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중이다. 그러니 다방면으로 관련 활동이 필요한 상태지. 뒤틀림 현상이라는 게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하네요. 아직도 이 현상을 누가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전담하기를 꺼리고 뒤틀림을 전담하는 협회가 발족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협회. 림버스 컴퍼니는 기업 차원에서 그걸 다루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뒤틀림을 조져야 하는 이유가 되나? 되지.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길바닥엔 그런 게 없었나 보지. 안 되겠다. 그냥 오늘 머리 부수고 끝장을 보자나. 관리자. 히스클리프가 그러든 말든 카이만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들에겐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 나아가서 회사에서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지까지 그건 결국 관리자의 선택과 지도에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한쪽 팔에 끼우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다. 하지만 뭐 선택은 자유니까. 저들 말대로 원래 LCB 임무인 황금가지만 고집해도 상관없다. 그런다고 너희 고기방패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진 않겠지. 물론 그 선택이 수감자들의 처우를 결정하겠지만. 이 새끼 협박하네. 맘에 안 드네.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묵묵히 눈을 감고 듣고 있을 뿐이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붉은 시선. 다음에 또 보죠. 그러시지. 하지만 그때 또 본다면 말은 좀 가려가면서 하면 좋겠군. 이렇게 보여도 내가 당신이 말한 고기방패들 길잡이라서 말이야. 내 귀까지 거슬리진 않게 부탁하지.
뭐 그건 관리자에게 달려있겠죠. 그럼 실례하죠. 버스가의 조용한 정막만을 남긴 채로 그는 문을 통해 천천히 사라졌고. 갔냐 그 재수없는 새끼? 그제야 왁자지껄 여러 곳에서 탄식이 튀어나왔다. 듣고만 있는 것도 꽤 힘든 일이네. 나이 먹고 성질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참았어. 그 돈키가 거기서 창안 지르고 히스가 빠따리 들은 게 어디냐. 많이들 성장했다 다들. 이 관리자는 기뻐. 하지만 틀린 말은 하지 않으시던걸요? 숨은 의도를 간파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생각 정리가 편리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 인간 말 맞따라 회사가 시키는 일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명령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첨언할 말도 없군. 나도 같은 생각이야.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냐 우리 같은 말단이. 나는 수감자들을 독려하면서 그가 남기고 간 서류 봉투를 부스럭거리며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투박한 무전기 하나와 여러 도장과 성명이 휘갈겨 있는 서류 더미, 그리고 임무의 장소라고 적혀있는 용진 빌딩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출발하지 카론. 용진 맞지? 베르초아 감이 온다. 삐릭삐릭. 출발 부릉부릉.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카론과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버스는 앞으로 나아갔다. 카론은 배경에 박혀있네. 용진 빌딩을 향해 상부 림버스 컴퍼니 요거는 용진 빌딩이라는 곳에서 뒤틀며 관련된 것을 해서하는 것이었다. 황금가지를 되찾는 일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일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음을 어렴풋이할 것만도 같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는 목표가 애초에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지? 버스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전투를 치르며 정차 출발을 반복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베르길리우스가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으면 좀 이야기해줘도 좋지 않았나? 아직도 뒷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앵두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파우스트, 이런 건 정당한 건이잖아. 슬슬 말을 전해줘도... 그럼 내가 말하지. 갈등은 때때로 필요한 법이다. 어이 길잡이. 오디슨 나의 질문과 함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줄줄 읊어댔다. 그 비중이 좀 치우친 것 같긴 했지만. 끝났나? 뭐 사실이다. 이미 무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전달받았지.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 상황에 몰아넣고 학습해야 깨닫는 인재들이라 굳이 먼저 말하진 않았을 뿐이다. 어차피 먼저 말해봐야 반발심밖에 더 생길까. 그래서 관리자, 이번 일을 거부할 생각인 겁니까? 그럴 순 없겠지. 우리 같은 말단이 까라면 까야지. 그런 선택을 하면 지금도 땅바닥에 우리 지금이 지하실을 열고 들어가서 관짝에 들어갈 것 같은걸. 그럴 순 없겠다고 생각하겠지. 야, 너 시계심리학 배웠지 이 새끼. 이미 확정을 해놓은 듯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는 눈과 말. 정말 내 말이 틀리지 않는 건지 색깔릴 정도다. 마침 손님께서 계신 모양이군. 카론의 감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으니 가서 알아오는 게 좋겠군요, 관리자. 바깥에서 아예 정보를 들고 왔으면 더 깔끔했겠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중얼거림을 굳이 또 붙여가면서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겠소.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이상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흐른 후 앵두는 이상의 설명을 듣고 납득했는지 운전대로 나아가 카론에게 상세한 위치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자신을 도와준다면 그런 검은 비석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으니 당연히 줄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오른쪽 저것들이 벌써 진을 저렇게 치고서 그 말대로 건물에는 흑은의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입구 주변을 서성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내려야 김사관님. 뒤틀리면 시간을 오래 끌수록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빠르게 빌딩으로 진입하죠. 이미 버스 밖으로 후다닥 달려나간 앵두를 따라 우리 모두 빌딩을 향해 달려갔다. 젠장. 이놈이 마지막 놈이었던 것 같군. 피냄새, 방금 솟아오른 것부터 잔뜩 눌러붙은 향기까지. 직접 보지 않아도 다양한 혈흔의 콜라주가 펼쳐져 있겠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잔혹한 생각을 하는군. 아무튼 이제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겠군. 어서. 앵는 우리에게 소리치며 순식간에 입구 안으로 사라졌다. 기절했다가 얼마 깬지도 않았는데 대단하구만. 정신력이겠지. 우두머리가 잡혀있다면 저럴 수밖에. 그런데 6층밖에 안 되는 건물을 빌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네요. 네, 뒷골목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죠. 입구로 들어서면 홍로가 바라보는 빌딩의 가장이 끝자락을 바라보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지금 몇 시지? 거울 줄까? 내 머리에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없다고. 찌깍.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오후 2시면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창 대낮일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뿌옇고 어둑한 게 시간 감각이 없어질 것 같네. 여기가 유독 심한 것 같네. 뭐 연기전쟁 때랑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지만 그건 그렇지. T사의 뒷골목은 줄곧 이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연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환경인데다 색이 추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매캐하게 보이게 만들지요. 물론 이건 연기 전쟁의 결과로 제약이 걸려 많이 저감된 모습이지만 이전에는 노닥 걸릴 시간은 없지 않은가? 어서 들어오시오. 안쪽에서 들리는 앵두의 호통에 들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발걸음 속도를 높여 들어갔다. 검계 쪽에서 아직도 부를 사람이 남았을 줄이야. 뭐야? 다 헤쳐놨네? 잔챙이들이요. 어찌 하나같이 위로 올라갈 생각은 못하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깡으로 덤비기만 하더군. 치직 네이버? 그때 배품 속에서 전자음 같은 것이 들렸다. 무전인가? 무전기를 꺼내 접힌 안테나를 꺼내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여기는 LCD, 여긴 LCD. 들리지? 들려? 대답 빨리.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정신이 없었다. 일단 버튼을 누르고. 어차피 내 목소리는 째깍인데? 진짜 째깍거려. 이럴 때가 아니지. 어차피 전달만 하면 끝이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어. 그렇구나. 급하니까 한 번만 말할게. 너희가 해야 한다고 전달받은 모노리스 그 검은 비석 말이야. 지금 그 위치에서 모노리스의 활동 신호가 엄청 강하게 나오거든. 사람을 강제로 뒤틀림화 시키는 신호 말이야. 강제로 뒤틀림화를 시킨다고? 그거 전부 올라나오기 전에 빨리 했어야 돼. 알겠지? 이것도 뭐야. 미안. 여기도 일한 중이라 바쁘거든. 길게는 말 못하겠다. 아무튼 급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상 전달 끝. 바쁜가 본데. 무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뭔가 되게 활기찬걸. 한가롭게 감상을 바랄 때냐? 여기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것 같아요. 그대들도 급해질 이유가 충분해진 것 같군. 이대로 층계참을 돌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지. 서두르자. 나는 무전기를 다시 품에 집어넣고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김삿갓과 친호들, 앵두는 여전히 우두머리. 김삿갓이라는 인물을 찾기 위해 허겁지겁 빌딩의 적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아직 다친 곳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을 텐데 저건 분명 침념이라는 것이겠지. 대체 김삿갓이라는 사람은 어떤 저였을까? 아이고, 이거 애들은 싱거운데 오히려 계단 타는 게 더 힘들잖아. 이상하군. 그렇지 않은가? 뭐가?
어리버리한 것들 투성이지 않은가? 어째 우리를 막아내려 자리한 것이 아니라 밀려 올라가기 싫어하는... 설마... 앵드의 얼굴이 한층 어두워졌다. 무언가 나쁜 예상이라도 생긴 것일까? 우두머리라는 자가 걱정되는가? 돈키호테가 안타깝다는 듯 눈썹을 내리면서 앵두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김삿갓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앵두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것인지 머리를 재빠르게 도리도리 휘저으며 한숨을 내뱉고선 말했다. 늠름한 사람이었지. 지킬 것을 지키고 또한 죽일 것을 죽였다. 검기 안에서도 실력으로 줄을 세우면 반드시 손가락 안에 들으셨고 또 말수는 적으셔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끔찍하게 신기셨지. 그 결정만 없으셨더라도 우리의 진호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싱클레어는 꽤 궁금한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걸 묻기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은 듯 조용히 입을 닫고 수그러들었다. 어떤 상황이든 빨리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나? 그럼 우리도 쫓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지. 제 근원 끈적거리는 우울한 감각과 불타오르는 것만 같은 분노의 감각이 머리통을 아찔하게 만든다. 왜 이런 곳에서 최종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게다가 항상 느꼈던 수준의 반응과는 달라? 우와 이게 뭐야? 잘됐다. 그치? 분노 제종 물음표? 찔러넣기 화상에서 증가 강화 버전이 나온 거야? 뛰어들게 물폭탄. 야 디자인이 좀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커지기도 커진 것 같고. 참여하게 되리라.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금을 반복한다. 오케이. 내가 정화했다. 오 죽었나? 뭘까 저게? 최종 물음표면 저게 정식 이름 아닐 건데. 최종? 방금 최종이었나? 맞습니다. 여식 봐왔던 면면들과 다른 생김새요. 좀 더 심화된 듯한 최종의 다음 형태입니다. 사람마다 담아온 죄에 따라 최종의 질이 달라지니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이런 형태가 나타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방금 가지를 회수함에 따라 최종의 성장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 가지 뭐가 연관되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빠르겠어.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데? 그러고 보니 그 최종이라는 거 뭔가 죄를 상징하는 거였지? 문득 생각이 멀어진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의 생각이 가까워지고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멀어지간다. 해담스레 죄라는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진다. 자신을 잃고 원본의 모양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는구려. 자신. 뒤틀람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었어? 누구는 뒤틀림이 되고 누구는 최종이 되고 무슨 기준인 걸까요? 그건 알것만 같은걸? 다들 마음속에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어. 관리자님? 뭐라고 했어? 파워가 설명하고 있어서 겹쳐서 안 들렸는데? 계속하자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뒤틀림으로 발전하고 그날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쐬어져 저마다 묻혀져 있던 씨앗을 피워낼 때 관리자님? 죄에 삼켜져서 삐삐 그 무엇도 아닌 사람들이 꾸고 있는 삐삐삐 형태를 빌어 삐로 다시 태어나고 단테 괜찮은 그를 견뎠지만 자신의 죄를 하는 마음 뭐야 시계 대가리 갑자기 무게 잡고 뭘 중얼거리는 거야? 심각한 소리가 나는 저분의 의체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를 받아들여 짊어지려 한다면 원래 마음에 그대로 삐가 되어 이고 그걸 말하는 것이오. 자신에서 할아버지 자를 자신만의 죄도가 들지 가능하게 아니야. 머리가 말투도 뭔가 저희 할아버지 관리자님 머리
관리자님, 머리가 불타고 계십니다. 오, 불꽃. 진짜 터질 것 같은데요? 스스로 가릴 수 있는 샤만이. 야, 저러다 진짜 죽는다고 뭔가 방법 없어? 오, 본인도 모르. 자갈 수 있는 자만이. 아, 뜨겁소. 관리자 다리 머리 너무로 뜨겁지 않아서 그걸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겁나 뜨겁소. 그럼 이제 여기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단 말이오. 버스씨, 그때 이야기했던 자폭장치가 작동된 거 아니에요? 이 열기를 보면 정말 모든 걸 녹일 것처럼. 원리는 같습니다. 단테는 황금가지를 통해 본사 지하에 심어진 묘목의 뿌리와 연결된 상태로. 가지고 나발이고 저 새끼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뭘 누구 물 없어. 뭐라도 퍼서 시켜보면. 잠시 후. 정신이 드는가? 눈을 뜨자 시야가 열린 수감자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기억을 못하는 것이오. 그런 것 같네? 분명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졌던 것만이 생각난다. 관리자님, 복귀하면 반드시 수리 받으십시오. 너 수리가 되는 대가리였니? 수리? 나 망가졌었어? 무슨 기계 다루듯이 말하기는. 어차피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복귀 후 이야기 나누시죠. 우선 활동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두 씨는? 이미 올라갔어.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상황이 급하니 우리도 합류하는 게 좋겠구려. 그러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선은 작전 중이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검은 구름. 빌딩의 끝 6층에 도착하니 누군가 초조하게 해중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커다란 검에 팔을 거친 채 인상을 잔뜩 쓴 모습. 굳이 묻지 않더라도 우리가 쓰러뜨리고 올라온 흑은의 책임자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건 또 왜 고장이 나서. 계단의 끝 빌딩의 가장 최상층인 6층에 도착하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지닌 자가 어느 문 앞에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안은 조용한가? 가만히라도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문 안에 뭔가 두려운 것이라도 있는 듯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새로 자꾸만 해중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자는 흑은의 복장과 유사도가 높다.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종전의 인물들보다 상위 계급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앵두는 벼락같은 속도로 크게 달려들었다. 이놈, 분명 흑은의 부주장이랬다. 뭐야? 이놈들이 그렇게 말하던 검계의 수급이 지금 앞에 있다. 검을 받아라. 애들은 전부 치우고 올라왔나? 마음 같아선 그냥 사무실 안으로 집어 던져놓고 싶지만 안에 상품인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열받네 진짜. 상대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 이름이나 묻지. 나는 준이다. 니놈들이 쳐부수고 올라온 것들의 부조장. 앵두, 검을 다루는 게 설수. 우두머리 김삿갓에 보아. 사무실 앞 복도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검을 뽑은 두 사람이 탐색전을 하듯 천천히 거리를 가늠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한압이 이루어졌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둘은 서로가 서 있던 자리에 반대로 위치해 있었다. 결과는 야, 뭐냐 이건? 앵두씨. 앵두가 그 앞에서 패배했던 것인지 돌연 무릎을 꿇었다. 아니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저렇게 지쳐있는데 잘도 달려올 생각을 하는건. 계속 우리보다 앞서서 흑은의 조직원들을 상대했으니까 체력이 다했을 수도 있겠네. 중상에서 회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했군. 너희들도 선배들 거냐?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무리 나라도 좀 벅찬데. 검을 어깨에 턱 걸치면서 말하는 준이라는 자는 짜증이 나는 듯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방금 전에 보여준 검을 놀리는 모습을 보면 쉬운 상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좀 비겁해 보이긴 하지만 겁나게 째깍대네. T사에 이런 시계에 채까지 돌아다니는 건가? 야, 시계 저거 맞는 시계냐? 맞겠냐? 그거 저런 정도의 시계가 아니야. 그래? 그럼 뭐하면 모가지를 갈아 끼냐? 쓸모도 없네. 저 새끼가 내 대가리 같다 뭐라 그래.
그럼 너희 중 시계 갖고 있는 놈은 없냐? 이 애물단지 또 망가졌단 말이지. 수감자들은 대답 없이 근저 준을 에웠을 뿐이다. 없어? 손목도 다 비어있네. 제정신이냐? 시계도 안 갖고 다닌다니. 있다고 한들 그대에게 말해줄 의리도 없네만. 짜증나게 하는구만 이것들. 어차피 뒤도 없어. 나도 이 안에 들여보내면 곤란해지는 몸이라 빨리빨리 덤벼. 더 기운 빠지기 전에 한 놈이라도 더 썰게. 이제 대화를 좀 해보지. 우리가 싸운 동안 조금 해보겠는지. 앵두는 부조장의 몸을 뽑아간 채로 땅에 던지면서 그렇게 말했다. 고작 부조장이 우리에게 내려진 현상수배의 이유를 알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치 보호하기라도 하듯이 우두께서 있는 곳에 문을 막고 있는 연유를 알 수가 없군. 이놈만이 아니지. 이 건물에 있던 그대 놈들 전부가 위로 올라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고 싫어했었지.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우리라고. 무슨 의미인가? 이거 진짜 짜증나네. 애초에 우리는 너희를 추적하거나 배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엄지에 현상금이 걸린 조직이나 단체들이 한둘도 아니고 얻어 걸린 김이었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엄지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검은색 비석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곧 다른 곳으로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너희 검개놈들이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가? 우드께서는 이곳에서 깨어나신 건가? 너 뭔가 아는 거냐? 애당초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나? 특이점이라도 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애초에 너희가 이길 싸움도 아니었어. 우리는 수적으로 훨씬 유리했다. 그랬겠지. 검개놈들 중에 멀쩡히 싸울 놈이 3명쯤 남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대장놈의 눈이 희번뜩거리더니 짜증나긴 하지만 그놈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썰어버렸다. 보류기를 하는 게 맞겠지. 뭐? 그럼? 그래, 검개고 우리고 주변에 있으면 전부 죽여버렸단 말이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 우리가 나는 부조장으로서 애들 죽는 걸 막아야 했고 결국 내가 문을 막고 아래 애들을 배치한 수밖에. 짜증. 이게 뭐냐? 대체 곧 약속한 배달 시간이 다가오는데 손가락 한두 개로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 젠장. 님. 앵두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준의 목을 치더니 그대로 그를 쓰러뜨렸다. 앵두군 이미 생포한 자를 이 안에 들어서려면 귀찮게 굴 것 같다 잠재웠을 뿐. 나는 우드를 만나야겠어. 얘기한 거 못 들었어? 주변에 보이는 건 죄다 썰고 있다며? 그럴 리 없어. 탄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응 알 것 같아. 저 안에서 엄청 강한 기운이 느껴져. 우리 우드가. 앵두의 떨리는 손이 문고리를 움켜잡는다. 전투를 준비하지. 김 작가님이 그럴 리 없단 말이야. 문은 그 말과 함께 벌컥 열리고 그 안에는 분명하게 뒤틀린 무언가가 서 있었다. 김삿가. 마침내 우리는 앵두가 우두머리라고 부르던 자를 마주했다. 필스듬이 쓴 삿갓에 부서진 틈새 사이로 푸른빛의 시린 안광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싸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찌 된 것입니까, 우드? 이건 우드의 검술 아닙니까? 이상을 하며 이들을 우리의 진호를 해야 했단 말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군. 김삿갓 우드라 불리는 자에 뒤에서 검은 열기가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무언가에 집어삼켜진 듯한 모습과 무언가가 서리는 귀기. 확실한 뒤틀림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 짐승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야, 다가가면. 몸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는지 그 뒤틀림은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검을 뽑아 전투 자세를 잡았다. 그 영세 죽이겠다는. 비하세요. 당한 앵두에게 싱클레어가 순간 몸을 날렸고 찰나의 순간 그 공간이 두 갈래로 갈라진 듯 겁날이 내려앉았다. 이미 싱클레어 군도 범위 안에 들어갔구려. 제압하는 수밖에 없겠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분위기에 긴장하며 천천히 무기를 겨누었다. 놀라운 명령입니다.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와, 썰린다. 와, 소녀를 와 이게 지켜라. 뭐야? 이야, 너희가 공격할 기회는 더욱 많아진다. 나먹고 죽어. 떨어진다. 항해의 끝. 죽진 않네 또. 갑자기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는데.